춘설야담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제발. 어느 외진 마을의 허름한 주막 뒷방. 18살 여종분이는 낯선 남자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쳤습니다. 조용히 해. 이미 혼인 서약은 끝났어. 넌 이제 내 아내야. 술에 취한 남자 만석이 비웃었습니다. 보름 전까지만 해도 행복했습니다. 김진사 댁에 충직한 남종 박도와 혼인을 약속받았고 내년 봄이면 혼례를 올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의 후처 강씨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분이야, 내가 멀리 친척 댁에 가서 봉양을 해야겠구나. 하지만 마님, 저는 박도 오라버니와 조용히 해. 종주제에 감히 주인의 명을 거역하려는 거냐? 그렇게 분이는 강제로 먼 마을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만석과 강제 혼인을 당했습니다. 박도 오라버니. 분이는 그날 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순결을,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고 미래를. 이 이야기는 조선 중기 한 여인의 치밀한 복수담입니다. 어떻게 순수했던 여종분이가 냉혹한 설계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복수가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1년 전, 경기도의 부유한 고을, 김진사 댁. 날이 진지 드시옵소서. 20살의 여종분이가 밥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나이 60을 넘긴 김진사는 고향에 돌아와 넓은 논밭과 기와집을 가진 부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김진사에게는 2번의 혼인이 있었습니다. 첫 부인과의 사이에서 딸 소정을 낳았으나 부인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젊은 시절 기생이었던 강씨를 후처로 맞았는데 강씨와의 사이에서 딸 혜인을 낳았습니다. 강씨는 천한 출신 때문에 늘 불안했습니다. 비록 김진사의 부인이 되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고 전처 소생인 소정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살아남으려면 권력이 필요해. 강씨는 늙은 남편에게 애정이 없었고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늘 불안에 떨었습니다. 다시는 천하게 살지 않을 거야. 어느 가을날 김진사가 분이를 불렀습니다. 분이야, 박도와 내가 서로 잘 어울릴 것 같구나. 내년 봄에 혼례를 올려주마. 박도는 김진사 댁의 25살 남종으로 힘이 세고 충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이. 그날 저녁 우물가에서 박도를 만났습니다. 분이야, 내가 열심히 일해서 작은 집이라도 장만하마. 두 사람은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동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진사의 후처 강씨였습니다. 강씨는 늙은 남편에게 애정이 없었고 젊고 힘센 박도에게 은밀히 접근했던 것입니다. 박도야, 오늘 밤 사랑채 뒤편으로 오너라. 박도는 주인의 명령이라 어쩔 수 없이 따랐지만 강씨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항상 조심했습니다. 마님, 제가 혼인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뭐? 분이와 혼인한다고? 강씨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박도를 저 천한계집에게 빼앗긴다고? 절대 안 돼. 내가 이 집에서 가진 유일한 힘인데. 며칠 후 강씨는 은밀히 자신의 먼 친척인 만석을 불렀습니다. 만석은 도박과 술로 빚더미에 앉은 한량이었습니다. 만석아, 우리 집 여종 분이를 내 아내로 삼아라. 그리고 절대 이 고을에 돌아오지 못하게 해라. 강씨는 은자 10량을 건넸습니다. 예쁜 계집이라면서요. 크크, 좋지요. 하지만 김진사 나리께는 절대 들키면 안 된다. 보름 후 강씨가 분이를 불렀습니다. 분이야, 내 친척 댁에서 노모가 위독하다고 하니 내가 가서 돌봐드려야겠구나. 하지만 마님. 주인의 명을 거역하려느냐?
박도가 달려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김진사에게는 분이가 제 친척 댁 노모가 편찮으시다고 하니 자신이 돌봐드리고 싶다고 하네요. 라며 거짓으로 보고했습니다. 이렇게 분이는 강제로 먼 마을로 보내졌습니다. 도착한 곳은 허름한 주막이었습니다. 내가 분이로구나. 나는 만석이라고 한다. 저는 노모를 돌보러. 크크. 무슨 소리야? 너는 오늘부터 내 아내야. 강씨 누이님이 다 얘기해줬어. 안 돼요. 저는 박도 오라버니와 이미 돈도 받고 계약도 끝났어. 그날 밤 분이는 강제로 만석에게 시집을 가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진사 댁의 박도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마님, 분이가 언제 돌아옵니까? 노모의 병이 깊어져서 좀 더 있어야 한다더구나. 3달이 지나자 김진사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부인, 분희가 너무 오래 있는 것 아니오? 강 씨는 눈물까지 흘리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영감, 사실은 분이가 그곳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 혼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작된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런 배은망덕한 것이 박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리, 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다. 박도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며칠 후 강 씨가 박도를 불렀습니다. 박도야, 분이는 이미 널 배신했다. 이제 잊어라. 강 씨가 박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외로울 때 내가 위로해 줄 수 있단다. 박도는 몸서리쳤지만 이제 분이도 없고 저항할 힘도 없었습니다. 강 씨는 박도를 완전히 자신의 통제 아래 두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먼 마을에서 분이는 만석의 구타와 학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2년. 밥이 왜 이 모양이야? 술만 마시면 만석은 분이를 때렸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만석이 술에 취해 골아떨어진 틈을 타서 분이는 도망쳤습니다. 며칠을 굶으며 걸어서 드디어 고향 고을에 도착했습니다. 분이는 마을 외곽의 빈집에 숨어 지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몰래 김진사 댁 근처를 배회하며 박도를 찾았습니다. 드디어 어느 날 밤 우물가에서 박도를 만났습니다. 박도 오라버니, 분이? 오라버니, 저 왔어요. 박도는 분이를 밀쳐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 오라버니, 저는 강제로 끌려간 거예요. 강씨 마님이 저를. 분이는 울며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박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럼. 강씨 마님이. 두 사람은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분이야. 일단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비밀로 해야 한다. 내가 돈을 모아서 우리 둘이 멀리 도망가자. 정말요? 그래. 조금만 기다려라. 같은 시기 김진사 댁에 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읍내 사또가 서울에서 온 귀한 손님을 데리고 방문한 것입니다. 김진사,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왔네. 20대 초반의 단정한 선비가 함께 왔습니다. 소인은 서울 이판서 댁의 아들 이참봉이라고 합니다. 연애가 시작되고 첫째 딸 소정이 차를 올렸습니다. 이 참봉의 눈이 소정에게 머물렀습니다. 김진사님, 따님이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연애 후 사또가 김진사를 따로 불렀습니다. 이 참봉께서 따님을 마음에 두신 것 같습니다. 혼담을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이 소식이 집안에 퍼지자 강 씨는 질투에 미쳤습니다. 이판서 댁이라니. 그런 좋은 집안에 저 계집애가 시집을 간다고? 강 씨는 자신의 딸 혜인을 그 자리에 앉히고 싶었습니다. 내 딸을 명문가에 시집 보내야 내 지위도 높아지고 이 집에서 무시당하지 않을 텐데. 혜인은 그 소식을 듣고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언니, 축하해요. 좋은 곳에 시집 가시게 되어서. 고마워, 케이나. 소정이 혜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있어서 이 집이 외롭지 않았어. 혜인은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습니다. 자신도 언젠가는 좋은 곳에 시집갈 수 있을까? 그날 밤 혜인은 어머니 강 씨의 방 앞을 지나다 낮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소정의 혼담을. 마가야. 혜인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하지만 혜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어머니가 그런 분이 아니실 거야. 혜인은 어머니를 믿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강 씨는 은밀히 무당을 불렀습니다. 마을 외곽의 허름한 토굴, 무당. 보름 후 소정이 앵마기를 하러 내 토굴에 올 것이다. 그때 이 약을 차에 타서 먹여라. 강 씨는 작은 약봉지를 건넸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소정이 기절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큰 소리로 이 아가씨는 귀신이 붙었다. 혼이 나면 남편이 죽는다고 외쳐라. 알겠습니다, 마니. 그러면 혼담이 깨지고 우리 혜인이가 이 참봉과 혼이 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대화를 멀리서 누군가 듣고 있었습니다. 바로 분이었습니다. 분이는 박도를 만나러 나왔다가 우연히 강 씨를 보고 몰래 뒤를 밟아왔던 것입니다. 강씨 마님. 이번엔 소정 아가씨를. 분이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분이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소정 아가씨는 착하고 선한 분이야. 나처럼 당해서는 안 돼. 분이는 토굴 주변을 살폈습니다. 강 씨가 떠난 후 분이는 조심스럽게 토굴로 들어갔습니다. 무당이 약을 빻는 것을 확인하고 토굴 구석에 버려진 강 씨의 쪽지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소정. 기절. 혼담. 비록 찢어진 쪽지였지만 강 씨의 필적이 분명했습니다. 이걸로 증거를 만들 수 있어. 분이는 쪽지 조각을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분이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나도 더 이상 당하지 않겠어. 분이는 깨달았습니다. 도망만 다니며 숨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강씨 마님. 이번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분이는 서둘러 박도를 찾았습니다. 오라버니. 분이야, 무슨 일이야? 분이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강씨 마님이 소정 아가씨를 해치려고 합니다. 분이는 강 씨와 무당의 대화를 낱낱이 밝히고 확보한 쪽지 조각을 보여주었습니다. 박도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 악독한 박도는 1년 동안 쌓인 울분이 폭발했습니다. 오라버니. 이제 기회예요. 강씨 마님의 악행을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어요. 어떻게 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케인 아가씨를 그 자리에 보내면 됩니다. 혜인 아가씨를 강씨 마님은 소정 아가씨가 올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케인 아가씨가 가면 마님의 계략이 모두 드러날 거예요. 박도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혜인 아가씨는 죄가 없지 않느냐? 분이가 박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라버니, 우린 선택권이 없어요. 소정 아가씨를 구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박도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강 씨에게 당했던 굴욕이 떠올랐습니다. 목숨을 쥐고 모욕했던 그 밤들, 거역할 수 없었던 그 치욕. 박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이야. 혜인 아가씨는 죄가 없지만 마님은 내 목숨을 쥐고 1년 동안 나를 짐승처럼 다뤘어.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 박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평생 마님에게 시달릴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어. 박도는 결심했습니다. 알았다. 내가 혜인 아가씨를 그곳으로 보내겠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소정의 액막이 날이 되었습니다. 강 씨가 소정에게 말했습니다. 소정아,
너의 혼사에 막아 끼지 않으려면 오늘 무당을 만나 앵마기를 하고 와야 한다. 예. 어머니, 하지만 박도가 소정을 막았습니다. 아가씨, 오늘은 제가 날이 심부름으로 읍내에 가야 하는데 함께 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돌아오는 길에 무당을 만나시면 됩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하지. 소정은 박도와 함께 읍내로 향했습니다. 한편 박도는 은밀히 혜인에게 쪽지를 전했습니다. 강씨 마님께서 혜인 아가씨를 급히 찾으십니다. 토굴로 오시라고 하셨습니다. 혜인은 쪽지를 읽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부르시다니? 혹시 나에 대한 좋은 소식이려나? 하지만 동시에 며칠 전 들었던 수상한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설마. 혜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어머니를 믿어야지. 혜인은 의심을 떨쳐내고 토굴로 향했습니다. 토굴에 도착한 혜인을 무당이 소정이로 착각하고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가씨. 저는 어머니가 부르셔서. 아, 예. 마님께서 아가씨의 액을 풀어달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차를 드십시오. 무당은 강씨가 준 약이 든 차를 건넸습니다. 혜인은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어머니가 나를 직접 부르지 않고 무당을 통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혜인은 의심을 떨쳐내고 차를 마셨습니다. 잠시 후 혜인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비틀거렸습니다. 어지러워. 혜인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무당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당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마님이 소정 아가씨가 온다고 하셨는데 이 아가씨는 누구지? 무당이 당황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김진사와 사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토굴로 들이닥쳤습니다. 박도가 미리 김진사에게 모든 것을 알리고 분이가 확보한 쪽지 조각을 증거로 제출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쓰러진 혜인을 본 김진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혜인아,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사또가 무당을 붙잡았습니다. 이연,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무당은 떨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강씨 마님이 시켰습니다. 소정 아가씨를 기절시키라고. 그런데 왜 혜인이가 여기 있느냐? 저도 모릅니다. 마님이 소정 아가씨가 온다고 하셨는데.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곤장을 칠 것이다. 무당은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강씨 마님이 소정 아가씨를 기절시켜서 혼담을 깨뜨리라고 했습니다. 이 약도 마님이 주신 것입니다. 김진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박도가 나섰습니다. 날이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박도는 1년 전 분이에게 일어난 일, 강 씨의 모든 악행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분이도 나와서 증언했습니다. 김진사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 악독한 내 아내가 이런 짓을. 모든 사람이 김진사 댁으로 돌아왔습니다. 혜인은 의원의 치료로 깨어났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소정이 혜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혜인아, 괜찮아? 언니, 무슨 일이? 김진사가 혜인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혜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그런. 혜인은 자신의 어머니가 저지른 일을 알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때 강 씨가 끌려 들어왔습니다. 혜인아, 내 딸. 강 씨가 혜인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포졸들이 막았습니다. 김진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저지른 죄를 아느냐? 영감, 저는 다 우리 혜인이를 위해서. 닥쳐라. 김진사의 호통에 강 씨가 떨었습니다.
내가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분희를 강제로 내보내고 소정을 해치려 하고 심지어 내 친딸까지 죽일 뻔했구나. 아니에요. 저는 혜인이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였지. 내 딸을 위한 게 아니었어. 강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혜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언니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혜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강 씨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김진사가 선언했습니다. 당장 내 신분을 노비로 강등시키고 이 집에서 쫓아낸다. 안 돼요, 아버지. 혜인이 울며 매달렸지만 김진사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소정이 혜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혜인아, 이제 다 끝났어. 내 잘못이 아니야.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또도 엄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석은 부녀자를 강제로 혼인시킨 죄로 곤장 80대에 처하고 귀양을 보낸다. 강 씨는 공범으로 종신 노역형에 처하겠습니다. 강 씨의 비명이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 후 소정과 이 참봉의 혼례가 무사히 치러졌습니다. 혼례가 끝난 후 김진사는 분희를 불렀습니다. 분희야,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 집안이 큰 화를 당할 뻔했구나. 내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해 미안하다. 김진사는 분희에게 양민의 신분 문서와 함께 은자 100냥을 주었습니다. 이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만석과의 혼인도 무효로 하겠다. 나리, 고맙습니다. 박도도 김진사로부터 양민의 신분을 받았습니다. 박도야, 내가 우리 집안을 구했다.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라. 박도는 드디어 분희와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분희는 혼자 마을 뒷산에 올랐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강 씨는 노비가 되어 쫓겨났고 만석은 귀양을 갔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분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마음이 이렇게 허전할까? 복수에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분희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복수는 응어리를 풀었지만 내 마음의 상처는 그대로구나. 나는 이미 처음의 분희가 아니었어. 달빛 아래 분희는 홀로 서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강 씨는 노비로 떨어져 비참하게 살다가 3년 만에 병으로 죽었습니다. 만석은 귀양지에서 채 1년도 버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소정은 이 참봉과 행복하게 살았으며 두 아들을 낳아 화목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혜인은 작은 양반가에 시집을 가 평범하지만 평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박도와 분희는 멀리 충청도의 한적한 마을로 떠나 조용히 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밤이 되면 분희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분희야, 괜찮아? 박도가 깨어나 분희를 안아주었습니다. 또 그날 밤 꿈을 꿨어요. 복수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평화를 주지는 못했어. 박도가 분희를 꼭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야. 이 아픔을 함께 견뎌나가자. 분희는 박도의 품에 안겨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는 응어리를 풀었지만 내 마음의 상처는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분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악행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하지만 복수는 승리자에게도 상처를 남긴다. 강 씨의 욕심은 자신의 딸까지 불행하게 만들었고 분희의 복수는 성공했지만 잃어버린 것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용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선시대 한 여인의 치밀한 복수담, 분이의 은밀한 설계였습니다. 복수는 때로 정의처럼 보이지만 그 끝은 언제나 쓸쓸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조선시대 야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